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게 21434라고 하는 그 표준을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분석 활동을 매드니로 어떤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이제 설명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셋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동에 이제 컨텍스트, 이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이 컨텍스트 안에 어떤 아셋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셋을 식별하고 이 아셋과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크 홀더가 무엇인지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셋이 특정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어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셋들이 무결성이 깨지거나 아니면 해커가 들어와서 이제 값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이제 변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OEM 관점에서 지켜보는 임팩트와 아니면 운전자가 지켜보는 임팩트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스테이크 홀더들이 관점에 따라서 임팩트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임팩트 영향에 따라서 이 특정 아셋의 영향이 클지 작을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데미지 시나리오를 식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데미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런 데미지 시나리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레 시나리오, 아까 이제 망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어항에 손을 넣어서 물고기를 꺼내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고려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위협들을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목록을 만들어서 비교를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스렛을 식별하고 그러면 각각의 스렛에 대한 리스크를 하나씩 다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스렛, 다수의 스렛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다수의 스렛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데미지 시나리오의 임팩트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리스크 수준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능 안전에서 차량 레벨의 해저드와 그리고 오퍼레이션 시츄에이션을 결합해서 해저드 이벤트를 식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를 했던 것처럼 그것과 이제 유사하게 데미지 시나리오의 임팩트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스레 시나리오의 리스크를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리스크 레벨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리스크 레벨의 값에 따라서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은 그 높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완화할 수 있는 우리의 설계 활동, 사이버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가 낮아지면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큐리티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시큐리티 리퀘어먼트를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충분히 안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필요한 단계로 돌아와서 이런 이제 분석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아예 그냥 시스템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시스템 모델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디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컨텍스트 수립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을 이제 ESL이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ESL이라고 하면은 Electric Steering Lock Syste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적으로 자동차 조향 휠을 잠금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끄게 되면은 차량 핸들이 락이 걸리면서
이제 도둑들이 함부로 차량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이제 차량의 스티어링 휠을 이제 락을 걸어버리는 그런 제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뒷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정 캔 메시지 정보를 이제 해커가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 컨텍스트 레벨에서 식별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그니션 신호, 그러니까 차량이 신호가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그니션 신호가 있을 거고요. 그 신호가 만약에 변조가 돼서 시동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렸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어기가 받을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 SL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이그니션 신호에 따라서 이 핸들을 잠글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인풋 값이 만약에 변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차량이 운전 중인데 갑자기 해커가 이런 정보를 변조를 해서 이그니션 신호를 끊어버리면 차량 이 제어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그니션 신호가 없어졌네? 그러면은 차량이 시동이 꺼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조향을 락을 걸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케이스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관점에서 분석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관점에서 그런 아셋을 식별한 상태에서 그 아셋의 스렛을 식별하고, 그런 스렛들 바탕으로 우리가 FTA 분석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택 트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셨던 스렛이 가장 최상 이벤트로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어택 트리 분석을 FTA 분석했던 거랑 유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택을 짐작할 수 있는 어택의 어떤 목록들을 기존 조직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리스트로 식별을 해서 여기서 식별된 리스트를 가지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손쉽게 FTA 분석을, 어택 트리 분석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정 이제 데미지 시나리오에 대한 임팩트, 그리고 특정 스렛에 대한 실행 가능성, 요 두 가지 값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스렛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 그 값이 만약에 리스크가 높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 또는 어떤 이제 권한을 재확인하는 이런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으로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아까 이제 7가지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아셋을 식별하고 그 아셋이 갖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속성을 식별하는 게 첫 번째 단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대략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사이버 보안과 연관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요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객체들은 우리가 PPT 작성할 때 PPT 박스나 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색깔이나 선 굵기를 이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이어그램을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특정 엘리먼트가 사이버 시큐리티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메디니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포트, 예, 그리고 이 엘리먼트, 이런 모든 메디니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설계 객체들은 사이버 보안 여부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자를 우리가 이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 특정 구석에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 특정 이해관계자와 이 사이버 보안 아셋과의 연결 관계를 추가적으로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식별을 하게 되면은 아셋별로 우리가 데미지 시나리오를 식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별된 데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이런 데미지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차량 레벨에 어떤 해저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안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량에 어떤 이제 락이 조향 락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이버 보안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결성이 이제 깨지는 그런 인테그리티가 깨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 그 케이스의 결과에 따라서 이그니션 신호가 잘못 나가게 되면은 운전 중에 스티어링 락이 걸려가지고 운전자가 조향을 제때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요 사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데미지 시나리오가 결정이 되면은 그 데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임팩트를 결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관점,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그리고 재정적인 관점, 안전 관점.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기능 안전의 세이프티랑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시큐리티의 특정 비헤이비어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특정 비헤이비어가 세이프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이제 임팩트 분석을 통해서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임팩트 레이팅을 특정 데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임팩트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중간 수준인지 아니면 메이저한지 아니면 심각한지 이런 이제 평가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세이프티, 파이낸셜, 오퍼레이션, 프라이버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 대한 평가는 만약에 이해관계자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 수만큼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임팩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스레스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데미지 시나리오 하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레스 시나리오가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스레스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캔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이제 변조가 악의적인 해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아셋, 캔 메시지를 이제 아셋이라고 이제 기존의 선행 단계에서 이렇게 식별을 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변조가 발생할 때 그것과 관련된 데미지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예, 이렇게 식별을 지금 이제 스레스 시나리오를 정의하면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설계 정보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 구조로 메디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정보를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영향, 이펙트, 그리고 영향, 이펙트 앤 코즈 이런 관점의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특정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어떤 아셋에 영향을 주고 그 아셋이 어떤 해저드랑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한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지금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스레스 시나리오를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스레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어택 패스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항 속의 금붕어를 꺼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항을 깨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어항 입구에 손을 넣어서
이제 금붕어를 꺼내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 가지 경로들이 추가적으로 경로들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택 패스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택 패스, 어택 트리 모델, 어택 트리 분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스레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메디니에서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FTA 분석하면서 컷셋 분석을 했던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벤트들의 어떤 조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스렛이 데미지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택 패스를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이제 어택 트리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FME 워크시트랑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택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스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택 시나리오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434 표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메디니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모두 고려해서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들이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어택 경로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컷셋 분석과 같은 유사한 이제 그 어택 트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들인데 각각의 경로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세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특정 경로는 어택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스크가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판단된 결과 그리고 아까 데미지 시나리오에 대한 임팩트 분석을 저희가 한번 했었죠. 그리고 조금 전 어택 패스에 대한 어택의 실현 가능성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값을 사용해서 리스크 레벨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결정하고 만약에 그 리스크가 높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전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적용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지금 보시는 스렛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렛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캔 메시지가 변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복호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목표를 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선 몇 가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좀 몇 가지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장표에서부터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기능 안정과 크게 중요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사이버 보안 관점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택으로 드러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위협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캔 메시지가 변조되는 그런 이제 스렛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스렛은 최종적으로는 차량의 조향이 블락이 되면서 락이 걸리면서 운전자가 조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해저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버 보안에서 시작했던 어떤 이제 설계 정보들이 나아가서는 차량의 안전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메커니즘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 요구사항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보코아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보코아를 통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FTA, 어택 트릭, 컷셋 분석,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해서 기존의 기능 안전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기능 안전 관점에서 설계됐던 FTA인데요. 예. 요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비정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의 고장 모드들을 따져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 보안 그 해커의 악의적인 변조 때문에 이런 고장 모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능 안전과 사이버 시큐리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던 설명 내용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자동차 기능 안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 관리 활동이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이제 설계 정보들을 다뤄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스ML 같은 모델 기반의 안전 분석 또는 안전 보안, 사이버 보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두 번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이제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이제 차원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질 거고요. 예. 앞으로 이제 또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설명들은 제가 다 설명을 마쳤고요. 예,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아소프트의 하늘실 박사님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for safer EV를 주제로 세션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